안녕하세요.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청필입니다. 이곳은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롯데월드타워 건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맑습니다. 지금 시간은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점심시간입니다. 12시 한 30분 정도 됐는데요. 이곳 잠실 석촌호수는 기온은 한 19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좀 불고 있고요.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는 보통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미국의 유명 인사들의 마라톤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오늘 석촌호수 세 바퀴를 뛰었습니다. 7.6km 세 바퀴를 뛰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바퀴째 2.5km를 뛰면 이제 총 기본적으로 제가 18년 2개월 동안 이곳에서 기본 뛰는 코스가 석촌호수 네 바퀴 10.25km인데요. 오늘 이미 세 바퀴 뛰었기 때문에 한 바퀴만 뛰게 되면 네 바퀴 10.25km를 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뛰면서 동영상을 찍으면서 미국의 유명 인사들의 마라톤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점심시간이어서 석촌호수 주변에 직장인들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한 다음에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5월 13일 수요일 점심시간인데요. 주변에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이 근처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를 빨리 드신 다음에 운동 삼아 산책을 하는 직장인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햇볕이 대부분 차단되고 있습니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고 네 바퀴에 10.25km인데요. 조깅로 전 구간에 걸쳐서 가로수들이 터널을 형성하고 있어서 햇볕을 한 80~90% 정도는 차단을 해주고 있어서 그늘진 상태에서 그늘진 공간에서 산책 또는 조깅을 즐길 수 있어서 이곳 잠실 석촌호수는 마라토너들에게는 최고의 훈련 장소입니다. 지금은 이제 5월 중순인데요. 6월, 7월, 8월, 7, 8월에 이제 한여름, 즉 혹서기 때도 땡볕, 불볕 더위를 80~90%는 차단해주는 이런 가로수가 있어서 조깅로 양쪽에 가로수가 터널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여름에도 그늘 속에서 뛸 수 있어서 이곳 잠실 석촌호수는 최고의 조깅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유명 인사들의 마라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는데요. 미국의 현재 대통령이 제45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인데요. 그 부시 대통령은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대통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1989년부터 1993년 초까지 4년 동안 대통령을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연임에 실패를 해버리니까 1992년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재선에 도전했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연임에 실패를 한 거죠. 92년 11월에. 그래서 충격을 받은 그 아들도 나중에 이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대통령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그 아들 부시는 대통령은 안 하고 있었죠. 텍사스주 그 프로야구 구단의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의 구단주 겸 공동 대표를 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 1992년 11월 달에.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대통령 재선 실패에 굉장히 상심을 하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평소 달리기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분은 달리기를 젊은 시절부터 하셨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좋아하는 상황에서 그 아버지의 대통령 재선 실패 그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라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풀코스. 생애 최초 풀코스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단거리는 많이 뛰어왔었지만 장거리는 뭐 별로 안 한 상태에서 42.19km에 이제 도전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12월 달에 다음 달이니까 1992년 11월에 대통령 그 재선 실패. 그래서 다음 달인 12월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있는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려고 강도 있게 훈련을 한 달 가까이 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그렇게 훈련량을 늘리면 항상 부상이 따르듯이 그분도 제가 아들 부시도 부상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댈러스 마라톤 출전하는 것은 무리다 라고 권고를 해서 다음 연도 1993년 1월에 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 생애 최초이자 마지막 40.19km를 3시간 44분의 기록으로 완주를 합니다. 3시간 44분. 제가 다시 비춰보겠습니다. 3시간 44분이면 굉장히 빠른 기록입니다.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의 아들 부시 대통령의 나이가 1946년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동갑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동갑인 1946년생인데요. 1946년생이다 보니까 1993년에 생애 최초의 풀코스를 완주했으면 만 47세 때 완주를 한 겁니다. 결코 젊지 않은 만 47세의 나이에 1993년 1월에 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44분이라는 아주 좋은 기록으로 완주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마라톤 풀코스 완주 기록 중에 최고의 기록입니다. 3시간 40분, 3시간 44분. 그 다음에 또 유명 인사가 그 다음 연도인 1994년에 그 토크쇼의 토크쇼의 여자 황제인 오프라 윈프리가 1994년도에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해병대 마라톤 대회에 출전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1954년생이니까 1994년이면 만 40세 때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만 40세 나이에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해병대 마라톤 대회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4시간 29분 20초에 완주합니다. 4시간 29분 20초. 그 다음에 그로부터 또 3년이 지난 1997년에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엘고 전 부통령입니다. 엘고 전 부통령은 아들 부시 대통령보다는 2살이 더 젊습니다. 1948년생인데요. 그분은 97년도니까 48년생인데 97년이면은 만 50세에서 빼니까 만 49세에 완주하신 거죠. 만 49세에 완주인 만 49세의 나이인 꽃가루가 지금 날리고 있어서 목으로 무슨 꽃가루가 들어와서 좀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948년생인 엘고 전 부통령은 1997년 즉 만 49세의 나이에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 대회, 즉 오프라 윈프리가 3년 전에 완주했던 워싱턴 DC의 해병대 마라톤 대회에서 4시간 58분의 기록, 즉 오프라 윈프리보다는 한 30분 정도 늦습니다. 4시간 58분의 기록으로 완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엘고 전 부통령이 완주할 때, 그 당시 엘고는 현직 부통령이었습니다. 현직 아들 부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또 텍사스 주지사가 되기도 전에 그냥 텍사스 레인저스 프로야구단의 구단주 겸 공동대표 시절에 휴스턴 마라톤에서 3시간 44분에 완주했던 거고요. 그에 반해서 엘고 전 부통령은 1997년에 만 49세 나이로 해병대 마라톤 대회 완주할 때는 현직 부통령이었습니다. 현직 부통령. 그 당시에 클린턴이 대통령 하고 있었고 엘고는 현직 부통령을 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미국 그 역사에서 현직에 있는 공무원 중에 최고위직으로 마라톤을 풀코스를 완주한 사람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으로서 최고위직에 해당되는, 즉 부통령에 해당되는 사람이 완주를 한 거니까 현직 공무원 중에 최고위직에 해당하는 엘고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걸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인은 아닙니다만은 일본의 대문호 무라카미 하루키님은 2006년경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2006년경이면 지금부터 한 14년 전인데요. 2006년경에 뉴욕 마라톤에서 3시간 31분의 기록, 3시간 31분의 기록이니까 부시 대통령보다는 한 13초 정도가 빠른 거죠. 3시간 31분 기록으로 완주를 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님은 1949년생입니다. 그러면 2006년이면은 나이가 57세죠. 57세. 1949년생이니까 2006년도면 만으로 57세의 나이에 3시간 31분의 기록으로 완주를 했는데요. 그분은 젊어서부터 마라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마라톤을. 그래서 1983년도에 그러니까 만 나이 34살의 나이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3시간 51분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처음으로 완주한 적이 있습니다. 198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만 34세의 나이로 생애 최초 풀코스를 3시간 51분에 완주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코스를 많이 완주하신 분이어서 그런지 만 57세의 나이인 2006년도에 생애 최고 기록이 자신의 최고 기록이죠. 개인 최고 기록 3시간 31분의 기록으로 뉴욕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 인사들의 마라톤 풀코스 완주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오프라 윈프리의 완주와 관련해서 윈프리 라인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윈프리 라인. 그게 뭐냐? 오프라 윈프리가
1994년도 미국 워싱턴 DC의 해병대 마라톤에서 4시간 29분 20초로 완주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한 0.1% 그러니까 한 1000분의 1 정도죠. 5천만 명의 인구 중에 한 5만 명도 안 되는 사람이 풀코스 완주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풀코스 완주자는 5만 명이 안 되는 거죠. 인구의 한 0.1%도 안 되는 거죠.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완주자 중에 최상위급들은 서브 3를 합니다. 서브 3. 서브 3라는 것은 풀코스를 2시간 59분 59초 이내에 완주하는 걸 서브 3라고 하는데요. 풀코스 완주자들 중에서도 최상급들이 그 기록을 갖고 있는 거죠. 서브 3. 그런데 풀코스 완주자 중에서 좀 기록이 늦은 분들, 중하위 그룹이죠. 중하위 그룹. 중하위 그룹에서는 풀코스를 5시간 이내에 완주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목표를 4시간 30분 이내에 완주하는 것을 꿈의 목표로 생각한답니다. 4시간 30분 이내에 완주하는 것. 그런데 1994년에 오프라 윈프리가 4시간 29분 20초에 완주하다 보니까 4시간 반 안에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턱걸이해서. 그래서 그 오프라 윈프리의 그 완주 기록이 하나의 풀코스 완주자들의 중에 중하위 그룹의 그 기준선, 목표 기준이 된 겁니다. 목표. 그게 바로 4시간 30분 이내 완주하자라는 기준점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오프라 윈프리의 이름을 따가지고 윈프리 라인이라고 한답니다. 윈프리 라인. 윈프리 라인. 그게 위키토피아라는 그 백과사전에도 나온 말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이름을 따서 윈프리 라인. 윈프리 라인이라는 것은 풀코스 완주자들 중에 기록이 느린 편에 속한 분들이 목표로 정하는 악명 높은 숫자 기준선이다. 그게 바로 4시간 30분 이내에 완주하는 거다. 그게 1994년에 오프라 윈프리가 완주했던 풀코스 완주 기록을 이제 기준으로 삼았던 게 이제 윈프리 라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풀코스 완주 자체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한 0.1%, 즉 1000분의 1 정도인 한 5만 명도 안 되는 숫자가 풀코스를 완주할 뿐인 거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2년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만 18년 2개월 반 정도 마라톤 훈련을 하면서 풀코스를 72회 완주했으니까 매년 평균 4회씩 완주한 셈인데요. 개인 최고 기록은 지금부터 16년 전인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평균 완주 기록이 풀코스를 한 3시간 50분 정도에 완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 3월에 동아마라톤이 취소됐는데요. 작년도 제90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50분에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제 평균적으로 한 3시간 50분 정도에 42.19km를 완주하는데요. 그 정도면 이제 풀코스 완주자들 중에 상위 한 25에서 30%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4시간 반에 완주를 하게 되면 이제 하위 한 전체 완주자 중에 한 70% 정도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70%. 전체 완주자들의 기록의 70%에 해당되는. 그래서 기록이 늦으신 분들은 4시간 반 이내, 즉 상위 70% 이내에 들어야겠다, 이걸 목표로 잡는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윈프리 라인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달리기 인구가 많이 늘고는 있는데요. 선진국인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달리기 문화, 조깅 문화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 그 하나의 스포츠로 정착이 되어 있는 것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 인사들도 영화 배우 이런 분들도 마라톤 풀코스를 많이 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보스턴 마라톤 대 1897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부터 123년
12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 이런데 출전하는 것을 꿈꾸면서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5대 마라톤 대회 중에 3개가 미국에서 열립니다. 보스턴 마라톤, 뉴욕 마라톤, 시카고 마라톤, 거기에다 베를린 마라톤, 런던 마라톤을 합하면 세계 5대 마라톤이 되고 도쿄 마라톤을 합하면 세계 6대 마라톤 대회입니다. 그런데 역사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동아 마라톤 대회가 올해 열렸다면 제91회 동아 마라톤 대회인데요. 역사 기준으로, 오랜 역사 기준으로는 보스턴 마라톤 다음으로 동아 마라톤 대회가 오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오늘은 미국과 일본의 유명 인사의 마라톤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석촌호수 서호의 수변무대에서 동호의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를 찍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변에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기존의 롯데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잠실주공 4단지가 재건축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가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다시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롯데월드 타워. 롯데월드 타워. 정말 하늘이 맑습니다. 미세먼지,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가 보통 상태, 좋음 상태하고 보통 상태 경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피스텔들이 보이는데 석촌호수 서호와 저 건너편의 동호의 남쪽변에 이렇게 오피스텔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날씨가, 어제는 미세먼지가 안 좋았는데요, 오늘은 좀 보통과 좋음 상태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